또 이런 이들이 있어요. 네가 마음에 간직했던 너의 언짢음을 풀어냈을 때만이 네가 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이들이 있어요. 말로 해서 물어봐서 또 하겠다면 말만큼 쉽게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영화야. 그거는 연속곡이라도, 그거는 노래 가사처럼 후딱 만들어지지만, 인간은 내 안에 생각과 마음, 지식과 지혜가 공존하는 만큼의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로 인해 주어진 게 자유의지라는 것이지. 개체는 내 생각적으로 내 육을 건설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독하게 이기적이야. 그래서 개체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자존심이 센 거야. 보여지는 거칠에 묶여 있어서 그 행위가 전부인 줄 알고, 개체의 삶은 육생을 위한 삶,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육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인생에 대해서 몰라. 그 다음의 삶의 전개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개체의 육생의 삶, 내 생각의 삶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내 생각이 지독한 병이에요. 내 생각의 병에 걸리면 그 다음에 걸리는 병이 내 육신의 병이야. 육신의 병. 내 생각의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육건사를 위한 입으로 먹는 육생량이 오장육부를 지나지 못해서 걸려서 병에 걸리는 거지. 아주 지독한 병이에요. 이 생각의 병을 고치고자 우리는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죠. 공부란 무엇일까요? 내 의시되기 위해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어린 시절에 37은 20일 21살 동안에 쌓아놓은 지식 IQ로서의 자웅을 가른다고 할까? 실력을 가린다고 할까? 그래서 IQ 좋게 태어난 이들, 머리 좋게 태어난 이들, 시험 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지혜적인 차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 공부를 절대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 왜?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육생 물질 문명을 지식을 통해 이룩해 놨기 때문에 물질의 법칙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질이라, 물질 세계의 물질의 법칙을 알 때만이 나의 육생 안위를 위한 육생살이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육생의 법칙, 육생의 물리 법칙을 깨우치기 위해 공부하는 일일 뿐이 없어요. 입으로 먹고 육을 건사시킬 때만이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있습니다. 중하층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에 보면 최고의 으뜸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벌 때만이, 돈을 벌 때만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쓰고 싶은 것도 쓰고, 또 왜 돈 많은 이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고 돈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도래의 현안이 되어갖고 정신력 차원에는 그닥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돈이 우선인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면 중상층들이, 돈이 많은 이들이 돈 갖고 의시되고 돈 갖고 가오잡고 돈 갖고 뻑이기 때문에 그 돈이 있으면 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서민들이에요. 공부는 거침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요. 공은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키는 게 공이에요. 내가 내 쪽으로 치우치면 네가 나를 발끈할 것이고, 또 내가 네 쪽으로 치우치면 너와 함께 하지 못한 너가 나를 발견할 것이라.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가 자리한 것이다. 부는 부신부라고 그래요. 또 아비부라고 그러고
부자부라고 그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면 나는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내 근기만큼 가져온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치우쳐요. 거침없이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육생의 일환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인생의 이안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지향하는 바를 알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지, 공부에 걸리는 것도 보이는 것에 내가 온갖 신경을 다 쓰고 관심을 두기 때문에 공부에 걸려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나를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너를 위한 차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걸려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도반님들, 또 도량에 공부하는 도반님들, 나는 여기에 한 뜸이라도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법문을 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나와 있고, 내가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데 내가 나올 때까지 우리 도반들은 공부에 임하는 자세를 스승님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야 나도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지, 내 생각의 잣대로서만 갖고 있잖아. 그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존중과 공경이 있어요. 스승이 제자를 존중하며 가르칠 때 그 자세는 공경하는 자세로서 내 배우는 자의 입장을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1년은 어떤 공부를 위한 것에 있고, 또 2년째는 어떤 공부를 위한 것에 있으며 3년째는 어떤 공부를 위한 것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켜봐라. 지켜만 보면 나중에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게 정리돼야 될 것이니, 내가 입되면 입되는 만큼 내가 입된 대로 되면 나는 대단한 자로 나를 봐. 또 입되는 대로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자기 핑계적 합리주의로 나가는데 그게 어찌 공부가 되겠어. 내가 공부하기 전에 입을 열면 생각이 여는 것이라, 생각이 열면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말, 또 상대방이 필요해서 하는 말, 내 앞에 인연이 왜 저럴 수밖에 없고 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귀로 들어오지 않고 눈으로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자는 배우는 자라 입 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한다고 그랬어. 내가 말을 열면 말을 열는 만큼의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말이 내 귀로 안 들어와. 내 눈으로 보여진다고 해도 내 생각적 차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통한거 1회차 특별 법문을 하는 데 있어 공부자의 자세, 이 포즈, 진정 하고자 한다면 어영부영 하는 것보다 한번 걸어보라는 것이죠. 3년의 약속을 했으면. 나를 위해 하는 게 공부예요. 소통하기 위해 공부하고, 불명한 사회적 구조는 먼저 주고 후에 받을 때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선순환의 법칙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쉬워 찾아온 이들에게 아쉬움을 채우고자 하는 그 자세가 어떠한 건지, 그 자세를 보기 위한 공부도 이에 속해 있습니다. 활동의 주체로서 운용의 주체로 향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운용의 주체는 나한테 이롭지 않은데 데리고 갈까? 어느 순간 되면 쳐버린다고. 먼저 준 만큼 후에 받아야 하고, 또 먼저 준 만큼 후에 받지 못하면 가르치는 자가 잘못된 것이고, 또 이미
그는 공부자로서 배우는 입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이들 받아들인 것이라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승이 있는 것이고 이로운 운영 주체가 있는 것이에요. 아쉬워 찾아왔다라면 무조건 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와 근기를 함께 할 수 있느냐, 진정 공부자로서 뜻한 말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느냐, 또 무엇보다 나의 공부를 배워서 행의 현장 사회에 나가 진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한 것에 있어요. 배우는 자의 자세가 안 돼 있다라면 쌍방간에 힘들어집니다. 자, 내가 이 동안고 특별법문에 들어서 왜 이러한 것을 하느냐, 진짜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지금의 여기의 과정은 누의 고치, 그 코쿤에서 벗어나라고 나는 최선을 다해 법문을 해대고 있습니다. 누의 고치, 그 집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법문을 들은 우리 도반님들이 해야 할 것이고, 해야 한다는 것은 도반님들의 삶은 도반님들의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유의지를 반영해 준 것도 내 천상의 여분, 내 스스로 내가 사회에 나가야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스승은 스승으로서 찾아온 우리, 또 공부에 임하는 제자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의 뽕잎을 먹이는 그 법문을 해내는 것입니다.